누가 시민들이 최민호 시장님한테 정원박람회를 하라고 시장을 뽑아줬습니까? 뭐 세종시 의회든 아니면 국회든 다수당의 민주당의 힘 자랑이 먹혔다. 일사불란하게 지휘한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될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작 국회에서는 세종시와 관련된 국비 예산을 삭감하는데 적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데 힘을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말씀은 서로 항상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배달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최민호 시장님이 쓰셨다라고 저는 믿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저열한 내용을 썼다. 제가 그래서 최석열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흔히 강제명이라고 할 정도로 세종시에서는 절대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강준영 의원. 강준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약간 해당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최민호 시장님 단식할 때 원래 삭발은 단식하는 본인이 하는 거고요. 애꿎은 시의원님들 7분이죠? 그분들만 삭발하셨어요. 나름의 결의와 소신을 가지고 삭발이라는 결심을 하셨는데 굉장히 보기에 딱했다, 끌려와서 머리를 깎였다 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 7분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최 시장님이 삭발을 하셨어야죠. 정작 본인은 안 깎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한테 하니까. 이제는 세종시 얘기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정원도시 박람회가 결국에는 국회 예산에서 이번에는 국비가 또 깎였죠. 그러니까 국회 얘기는 그거예요. 지방비도 확보를 못했는데 무슨 국비를 얻어서 국제행사를 치르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최민호 시장이 그 77억 원 국비 때문에 국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참 드문 일이죠. 700억도 아니고 77억 때문에 찾아갔는데 결국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외람되지만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최민호 시장님이 좀 여소야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한다. 협치라는 게 필요한 때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요. 다시 좀 초심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세종시 의회에서는 지방비가 수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국회 네. 예산 불통에 대해서는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니 누가 시민들이 최민호 시장님한테 정원박람회를 하라고 시장을 뽑아줬습니까? 지금 행정수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장, 그것도 광역시도의 장인데 이벤트에 본인의 모든 그 업적 성과로 본인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지 말고 건의랄까 제안을 좀 드린다면 지난 우리 이춘희 시정부 때 청춘저축원 프로젝트나 우리 로컬푸드 운동했던 사례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어쨌든 뭐 더 힘들게 됐습니다. 예, 남은 기간에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뭐 상황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드물잖아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예산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을 통틀어서 봤을 때 뭐 세종시 의회든 아니면 국회든 다수당의 민주당의 힘 자랑이 먹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한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국비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이제 국회에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많이 설득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몇몇 민주당 그 농해 수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당신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랑 더 소통해. 당신들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거기부터 잘 얘기해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이제 뭐 민주당 강준현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강준현 의원이 이번 국회 예산 삭감 사태에 국비 삭감 사태에 배후 인물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세종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가서 설득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자기네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더 소통해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논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비가 삭감됐으니까 국비를 삭감한다는 게 이번에 삭감 논리입니다.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번에 우리 지방비 삭감할 때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방비 삭감과 국비 삭감의 논리가 서로 똑같아요. 결국 국비가 없기 때문에 지방비 삭감하고 지방비 없기 때문에 국비 삭감하면 애초부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넌 대답만 해. 답정너식의 정치를 누가 했느냐. 이번에 세종시청 공무원들 얘기를 통해 보면 결국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될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작 국회에서는 세종시와 관련된 국비 예산을 삭감하는데 적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데 힘을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준현 의원이 뒤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 또 위원장님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말씀은 서로 항상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좀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게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 국회 농해수위 위원님들한테 친서를 보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얘기 사실 좀 이따 흔히 그 유명한 편이죠. 배달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민호 시장님이 쓰셨다라고 저는 믿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저열한 내용을 썼다. 그리고 본인이 관심사 26년 세종시장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오만하고 부당한 횡포를 알리고 이거를 광역시도의 장이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께서 세종시장에 와서 빨리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 아마 광역시도 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예산 편성 안 된다고 단식한 것도 처음이고 이런 편지를 아마 국회의원들도 받아보신 것도 처음일 거예요. 저도 국회에 오래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최민호 시장님 흔히 말하는 정무라인 이제라도 완전히 개편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그래서 최석렬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세종시도 40만 인구고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국회가 완전 이전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 우리 자족기능 상가공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님이 이거 외에는 아예 업무 보고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좀 정무라인을 완전히 개편하고 시장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잘못 배달된 편지잖아요. 저게 요를 얘기하면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민주당 의원한테 잘못 갔어요. 참 이게 마치 무슨 개그를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누가 뭐래도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럼요. 애초에 그렇게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건데 배달 사고가 안 났으면 그 편지는 어떻습니까? 적당한 겁니까? 배달 사고, 저도 우리 부시장님만큼 국회에 오랜 세월 일해보질 않아서 이런 사례가 처음인지 아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지방비든 국비든 예산 삭감의 배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추정되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단순히 세종시의 민생 문제라든가 세종시 경제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쟁점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호 시장으로서는 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미 이게 지금 분쟁이 생겨버린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최민호 시장과 지금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와서 지금 일련의 어떤 진행되어 온 상황들을 쭉 돌아보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반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배달 사고가 난 거는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제가 17대부터 국회에 있었으니까 꽤 오랜 세월 있었는데, 물론
꼭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파성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한테는 어떤 얘기든 하는 거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서로 이런 저열한 표현을 써서 문서로 광역시도장이 전달을 하는 건 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직원을 시켜가지고 의원실에 전달하는 경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은 시장님이 직접,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부시장, 이런 사람이 직접 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지, 이거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직원한테 갖다 줘라 했는데 이름도 확인을 안 하고 가가지고 그 직원은 과연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무라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께서 세종시에 오신 일이 있었어요. 그 최민호 시장님 단식할 때. 사실은 제가 그때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좋은 정무라인 팀이 있었으면 아마 그날 단식 현장을 좀 벗어나서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국회 예정 부질에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역 사업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지만, 한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국회 완전 이전하겠다 총선 때 약속하신 거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가 여야 간에 잘 설득해서 좀 논의를 할 텐데 국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께 지난번 총선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질 거다, 이 말씀 한번 좀 해주시라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든 어떤 시민이든 최민호 시장님이 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대전시장님, 뭐 충북지사님, 뭐 한동훈 대표님 다 왔다 가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왜 단식을 한대? 그러다가 저 의회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시장님이 단식을 한답니다. 예? 안타깝죠. 저는 이제 그 최민호 시장의 정치적인 앞으로 입지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방예산 통과 안 돼서 단식을 했죠. 그리고 시의원들이 또 추후에 삭발식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국회에서 예산이 또 불통이 됐고, 게다가 배달 사고까지 나는 또 초유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난번에도 최민호 시장이 치명타를 맞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치적 입지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네. 좀 같은 말씀하시기 어려울 텐데. 아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이제 조상우 시장님께서 여소야 대해서 협치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협치에 나서야 되고요. 그 민주당 의원들,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만나서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소통을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한테 더 이렇게 좀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정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지금 세종시 정치권도 절대적인 강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이죠. 강준현 의원을 아까 이제 뭐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강준현 의원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강준현 의원 중심으로 일극체제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처럼 민주당이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뭐 조상우 부시장님이 그 과정에서 어떤 지금 입지에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흔히 강제명이라고 할 정도로 세종시에서는 절대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강준현 의원을 상대로도 최민호 시장이 좀 더 가슴을 열고 그리고 협치에 나선다면 강준현 의원도 이렇게 충분히 그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시사업에 도움을 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번 그 토크 때 제일 히트했던 단어가 최성렬이었어요. 네네. 근데 오늘은 또 강제명. 그런 말들이 있죠. 예, 워낙 세종시에서 절대 권력으로. 강준현이죠. 강준현이죠. 비슷합니다. 예. 네. 자, 아까 최민호 시장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내임덕이 시작이 됐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데드 더
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강재명 말씀 주셨는데 그는 강주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약간 해당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칭찬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거리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그 뜻이 그냥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죠. 그리고 강준현 의원님은 지금 세종시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재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책임 있는 행위자 중에 하나죠. 그분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유재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또 우리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이 또 있거든요. 또 김종민 의원님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 정치적인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이제 대표님들이고 저 같은 이제 도전자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말씀처럼 저희가 최민호 시장님한테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온당치 않아서 이 올해 이제 예산 아니면 올해 이제 중요한 사안들이 좀 다 끝나면 강준현 의원님께서 우리 세종시 시당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우리 최민호 시장님 그리고 각 지역위원장님들 여야 무소속 가리지 말고 전부 한번 자리를 만드셔서 우리 세종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좀 그런 것도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미안하지만 또 다른 얘기 하나만 더. 제가 오늘 정무라인 3번째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최민호 시장님 단식할 때, 원래 삭발은 단식하는 본인이 하는 거고요. 주변에서 그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 동조해서 같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최 시장님은 삭발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유재하 위원장님도 삭발 안 하셨어요. 애꿎은 시의원님들 7분이죠. 그분들만 삭발을 하셨어요. 저는 참 보기가 안타까웠어요. 시의원님들도 어쨌든 시민들이 선출한 분들인데 시장이 해보고 싶은 사업 때문에 거기에 끌려 나가가지고 남들 앞에서 그것도 여자 의원님도 계신데 머리를 깎였잖아요. 깎은 게 아니라. 네? 근데 저는 이건 정무라인의 판단 미스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왔을 때 국회 예정부지를 못 간 거. 이번에 친서 내용도 사실은 당연히 스크린이 돼야죠. 그래서 물론 시장이 직접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발언하는 건 저는 뭐 어떤 내용이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백일화에 드러나는 행위들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임덕을 벗어나는 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특검을 수용하는 거고요. 최민호 시장님은 이제 다 내려놓고 예를 들면 세종 정원도시 2050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통상 숲을 하나 가꾸는데 한 3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민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또 기업인들 그리고 농민 그리고 화훼농가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까지 다 참여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 30년 정도 뒤에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정원도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는 최민호 시장님이 물론 뭐 지금도 아직도 임기가 남아있고 그러시겠지만 예를 들면 30년 정도 평생을 두고 우리 시민들한테 남겨주실 과업으로 삼으신다면 제가 유재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참여해서 끝까지 좀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최민호 시장, 강준현 의원, 기타 여야 정치 뭐 인사들이 참여하고 시민단체까지 참여해서 그 정원 박람회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미래적으로 볼 수 있는 추진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아니 정원 박람회를 놓고가 아니라 정원 도시 우리 세종시를 어떻게 아름답고 풍성한 정원 도시를 만들 거냐. 근데 그 결과물이나 과정 중에 이제 박람회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박람회가 우리 시의 목표일 수는 없죠. 우리는 시민들이 정말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만드는 게 시장의 목표고
사실은 최 시장님 그 항상 마음속에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태안 꽃박람회 본인이 사실은 지사가 아니라 부지사 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시장이란 정치적인 인물이 자꾸 수백억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거죠. 일단 뭐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 그런 취지가 사실 실제로 이제 실천으로 이루어지려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유감스러운 발언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시의원님 7분이 삭발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깎였다라고 끌려와서 깎였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홍나영 의원님, 여성 의원님 포함해서 7분이 깎였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협위원장인 제가 가서 저는 이제 당색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정 관련된 일이니까 이제 저희는 빠지기로 했습니다만 그거에 관해서 비판하신다면 그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시의원 7분이 나름의 결의와 소신을 가지고 삭발이라는 결심을 하셨는데 굉장히 보기에 딱했다, 끌려와서 머리를 깎였다 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 7분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저는 그런 모독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같이 다 여야가 모여서 어떤 뭐 추진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실천력을 가질지 의문이고요. 저는 어차피 지금 방송이 아직 끝난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발언을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의원님들만 놓고 보면 충분히 위원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최 시장님이 삭발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아마 다 자연스럽게 동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깎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한테 하니까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그 의원님 중에 한 분은 끝까지 왜 우리가 삭발을 해야 되냐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분 명예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시 정무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삭발이라는 행위가 자기 단식만큼 중요한 행위인데 당사자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을 들러리 세워서 그런 행위를 하니까 시민들의 호응을 못 얻은 거죠. 자, 정원박람회 얘기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죠.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좀 측면 지원에 나섰어요. 물론 본인들이 개최하겠다는 건 아니고 세종시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적극 돕겠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도시를 만드는 거에 힘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시민사회가 먼저 나섰다는 거 아주 환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같이 참여하고 싶고요. 근데 다만 어떤 수백억짜리 행사를 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다. 이제는 이제 그 논의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세계적인 정원도시를 갈 거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 좀 통 크게 봐서 본인 임기 또 후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러니까 시민과 공공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협의체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이분들이 더 큰 힘을 내서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환영합니다. 네. 일단 시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힘쓰겠다는 그 시민 정신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그렇게 설사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어느 정도 질이 담보돼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 추진이라고 해서 공공성이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시민들 추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공성은 보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 도시에서 펼쳐지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민 그 행재정 지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박람회들, 저희 비축제도 시민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시가 뒷받침을 하게 주게 되면 어떤 행사는 지원을 하고 어떤 행사는 지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도 이제 아울러 고려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런 정신이 빛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시 재가동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국민의힘이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예. 최원석 의원이 냈죠. 최원석 의원이 예. 냈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최원석 의원은 도담동 시의원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시의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민주당 소속 그 이순열 의원이죠. 이순열 의원이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해서 그게 세종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을 결의안에 담아서 또 이렇게 내는 그런 행위가 필요했고, 그걸 이제 도담동 소속 최원석 시의원이 낸 걸로 어제 냈을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세종보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쳤죠. 근데 환경부가 일단 올해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환경부가 당초 6월에 가동을 하겠다, 재가동하겠다 그러다가 집중호우가 끝나면 하겠다 그러다가 또 이제는 또 천막 농성이 길어지니까 또 그런 이유로 미뤘습니다. 자, 그런데 세종시는 또 천막 농성장에 대해서 철거 계고라고 하나요? 또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맞지 않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에 주제였던 이제 정원 박람회도 그렇고 세종보를 여느냐 닫느냐로 지금 계속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였죠. 물론 민주당 정부라고 하지만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였던 대통령 직속의 물관리위원회에서 당시에 세종보는 해체하는 걸로 결정을 한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뚜렷한 이유 없이 다시 세종보를 가동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안은 항상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국가의 결정을 그렇게 흔히 하는 말로 호떡 뒤집듯 뒤엎으면, 그럼 다음 정부가 만약에 지금 정부랑 그 철학과 비전이 다른 정부가 왔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세종 시민들은 그럼 평생 세종보를 여느냐 닫느냐로 싸우느냐? 저는 이제는 좀 그런 문제는 좀 접었으면 좋겠다. 우리 중앙공원에 있는 호수공원, 그리고 저 고복저수지를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나 좀 개발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먼저 좀 해보시면서 우리가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는 금강은 생태계 현황을 좀 잘 지켜보고 다음번 정부 때 현재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했으면 좋겠다. 호수공원 고복저수지에서 먼저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나 그런 친수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좀 줄일 수 있는 길 아니냐, 이런 제안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레저나 친수만 하자는 게 친수 활동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방축천이나 제천이나 뭐 세종 호수공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하천 용수 그거 안정적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이제 세종보를 가동하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일사부재리 원칙 말씀하셨는데 일사부재리가 무슨 그 민주당이 낸 특검법안 같이 절대 반지가 아닙니다. 일사부재리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건 없단 말씀드리고, 이거는 2021년인가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를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위법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번복이 됐고 2023년 작년에 또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국가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갑자기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감사원의 중립적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비춰서 새로운 국가 의사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금 문제는 쟁점은 이겁니다. 지금 시민들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지금 세종보 근처에 가보면 일군의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농성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농성하신 분들 중에 세종 시민이 몇 분이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민주당의 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지지 표명을 하셨는데 왜 세종보를 가지고 세종 시민들도 아닌 분들이 이렇게까지 생떼를 쓰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세종보라는 게 세종시 건설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종시가 세종보라는 것은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세종보를 없애자는 건 결국 세종시를 부정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조상호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과 절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답하기 곤란하니까 보통 예전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취해왔던 입장인데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적 가치와 뭐 경제적 가치 이런 거 같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려진 국가의사 결정대로 세종보 재가동하는 걸 전제로 생태적 가치, 뭐 경제적 가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세종보를 재가동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아까 말씀 중에 중립적인 감사원의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 감사원의 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아마 그 무리를 일으키고 감사원을 타락시킨 주범 아니었던가요? 네? 글쎄요. 그러면 저는 아니 감사원은 지금 예, 아주 뭐 국민적인 우리가 헌법상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사실상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이 기소 만능주의 이것 때문에 지금 네. 국민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4대강 네, 세종보에 돌아갔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감사원의 그 결정 자체를 지금 감사해야 될 상황이 왔고요. 아마 결국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종보는 사실 누구도 찬성 반대를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왕에 국가에서 결정한 그 합의된 내용을 이런 식으로 계속 유불리를 따라서 뒤집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친수 공간이나 아니면 좀 더 시민들의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세종시 유역이 금강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이제 2012년에 세종시에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원래는 서해 바다에서 우리 세종시 북강 나루까지 50석 아주 큰 배들이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이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개척, 이 제방을 쌓고, 그 다음에 금강 하구뚝을 짓고, 대청댐을 지으면서 지금의 금강의 모습이 변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한테 어떻게 보면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네네. 사실은 이거다 아니다 명확하지가 않은 측면이 왜 있어요. 명확하지가 않죠? 그 세종보를 재가동해야 될 것이다 말아야 될까 세종보를 철거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지난 중앙정부에서 물관리위원회에서 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장이 결정을 했잖아요. 문제가 된다. 아니 그럼 국가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럼 국가 결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새로운 물관리위원회가 아니 근데 작년에 지금 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그럼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아니죠. 제가 철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국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철거잖아요. 그 2021년 주장하시는 국가 물관리위원회 제가 결정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철거 입장이신 거죠. 민주당의 입장이 철거다 아니다라고 지금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종시 의회 같은 경우도 이순열 의원 정도만 가서 현장에 가서 같이 농성을 했었고 나머지 시의원들은 사실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뭐 조상호 부시장님도 그 1박을 하고 오셨다고. 예, 그런데 제가 이유를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세종시의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물이 고여 있을 때 세종 시민들은 거기서 친수 레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에 대한 영향도 이만큼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애초부터 세종시 만들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본계획 개발계획에 지금 현재도 세종보는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없애자는 게 얼마나 이제 세종시의
그 건설 취지와 어긋나는지 알 수가 있고, 아까 조상우 부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세종시 철거가 입장이 아니다,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철거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국가 결정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럼 결국 거죠. 그거는 철거 그 입장을 인정하는 거니까 어쨌든 철거하는 입장으로 저는 어쨌든 조상우 부시장님 개인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까 시범 운영을 뭐 호수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연동면 고복저 수지에서 하면 어떤가 이렇게 연서면 고복저 수지에서 하면 어떤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종시 금강에서 시범 운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응다리 달빛배 시범 운영 사업이라고 지금 그 세종시 그 금강에 가시면 거기에 뭐 달빛배 10대, 신데렐라배 5대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응다리부터 상류 선착장까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지금 시범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 배를 지금 탈 수 있는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4인 아마 4인이 탈 수 있는 배인 것 같습니다. 달 모양으로 생겼대요. 달 모양으로 해서. 예, 그래서 지금 꽤 시민들에게 이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분들 관심 있으시면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서 타보시고요. 타면은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운영 요금이 지금 정확하게 3만 원인지 3만 5천 원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정도 내면 10,000원을 상품권으로 다시 준답니다. 그 10,000원 가지고 금강 수변상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세종 시민인데 사실 잘 몰랐어요. 예, 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종보는 완전히 개방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활발하게 할 수 있죠. 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 결정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과연 성명은 냈었는지 아니면 우리 유재하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 세종시 쪽에서는 그런 결정에 반대하고 무슨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었는지 제가 기억이 좀 없어요. 근데 감사원의 결정은 나중에 결국은 다시 짚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종보가 왜 갑자기 또 현안이 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보에서 지금 이 타깃을 보호와 관련된 환경단체들이 타깃을 세종보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다 화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정원박람회 또 세종시 세종보 얘기까지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주일마다 앞으로 할 건데 사실 알고 보면 현안이 굉장히 많고 세종시에서도 정치 현안,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현안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상우 부시장님과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 제가 몰랐던 그런 부분도 알게 되고 이해도 하게 돼서 전 굉장히 뜻깊고 또 이렇게 직접 저희 그 국민의힘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과 입장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또 그것도 굉장히 뜻깊고 판단은 결국 시민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 많이 갖도록 하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주로 우리 한국 사법 체계에 관련한 얘기였고 좀 정의와 관용 또 형평이 살아있는 사법 체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감하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우리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법이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